네, 미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들으신 것처럼 어제 방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펜스 부통령은 오늘 오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펜스 부통령이 어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비무장지대를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이제 만날 예정입니다. 예. 펜스 부통령의 이제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펜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 자체로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북한의 어떤 강력한 대분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용산 미군 기지에서 이제 장병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도 만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이라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북한은 또 고강도 도발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는 굳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측이 좀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코리아 패싱이라는 코리아 패싱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한반도 문제를 우리나라는 쏙 빼놓고 이제 주변국들이 논의한다, 예. 이런 어떤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물론 이제 외교부라든지 우리 당국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고요. 이런 측면, 이런 이제 코리아 패싱 우려도 펜스 부통령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당연히 사드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사드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적으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현재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이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행에게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면담 후에 회담을 가진 이후에 면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미 트럼프 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정책을 수립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두세 달 동안에 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검토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테이블에 여러 가지가 이제 올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대북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정은을 끌어내서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북한을 완전 정반대로 나와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아까 말씀하신 최고의 압박과 개입,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게 이제 최선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이제 자세하게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어에서 보듯이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최고의 압박과 개입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칼빈 스노가 지금 한반도로 지금 오고 있는데 한반도 해역으로 오고 있는데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초쯤에 이제 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칼빈 스노 말고도 니미츠호도 이제 추가 배치할 거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의 또 요코스카 항에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호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초가 되면 한반도 해역 주변에 총 3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오고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압박 정책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대북 압박이 좀 강경해지고 좀 압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북한도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발사한 미사일은 성공하지 못했고 네. 발사 이후에 몇 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열흘 전에 북한은 미사일도 역시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발사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발사했었던 미사일이 그 SLBM 그러니까 SLBM 북극성을 지상판으로 개량한 그 북극성 2형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미사일이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목할 점은 역시 그 미사일의 발사 시점입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펜스 부통령이 어제 이제 방한을 했는데 예. 그 펜스 부통령이 그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전용기를 타고 예. 그 출발한 1시간 만에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도 북한이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 길을 그냥 가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저번 주 토요일에는 북한이 태양절 기념 열병식을 했었는데 그때 ICBM을 3종류나 이제 한꺼번에 선보였었습니다. ICBM도 결국에는 미국 본토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압박 정책에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요즘에 북한의 모습을 보면 약간 말폭탄 형식의 어떤 협박성 예. 원사를 내보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성열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라고 그랬냐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하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 그리고 또 최룡해 같은 경우에도 열병식에서 연설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그 핵전쟁을 하면 우리도 핵전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위협성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뭐냐면 현재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ICBM 같은 발사 같은 어떤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낮은 수위에서 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그 저강도 도발을 위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열병식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ICBM급 미사일이 3종류나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종류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전문가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지만 그 KN-08하고 KN-14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그 ICBM 이렇게 세 가지가 공개됐다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예. 그다음에 KN-08과 또 두 가지 다른 그러니까 14가를 뺀 새로운 두 가지 이제 ICBM이 공개가 됐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KN-08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제 처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KN-14는 KN-08을 이제 개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가장 길이가 긴 ICBM입니다. 뭐 서양의 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길이가 기존의 KN-08이나 KN-14보다 좀 더 길이가 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실물을 공개한 게 아니라 발사관 안에 있는 상태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뭐냐면 안에 이제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실물이 있다면 발사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콜드 론치 방식으로 이제 발사가 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네. 콜드 론치 방식은 뭐냐면 발사관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지고 점화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그런 올라온 형태. 다음에 점화가 예,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또 같은 측면에서 액체 연료가 아니라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ICBM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고체 연료인 경우에는 액체 연료인 경우보다 훨씬 더 이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짧기 때문에 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좀 포착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공개를 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ICBM이라는 무기 자체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언뜻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열병식은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흰색 군복을 입었는데 그 화생방 부대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이제 됐습니다. 열병식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봉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